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선희 시스템이고요. 선희 시스템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XR이나 뭐 다른 웨어러블 시장이 조금 확대된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리고 현재 이제 나온 기사가 애플에 대한 비전 프로 OLED 공급사의 중시야 추가 전망이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또 뭐 이런 소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최근에 피도판트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물론 이제 피도판트로 인해서 동아 혜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피도판트가 이제 직접적으로 동아 혜택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동아 혜택이 지 물론 이제 LG랑 관련이 있죠. 하지만 피도판트 측면에서는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가 서로 몇 년 동안 합작을 해서 이제 국산화를 통한 거고,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피도판트는 이제 삼성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노발레드만 이제 독점적으로 생산했었죠. 하지만 이제 피도판트를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가 만듦으로써 이 이원화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었죠.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대감이 있죠. 이제 피도판트를 애플 아이패드에 넣거나 다른 이제 OLED 제품에 넣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LG화학이나 LG디스플레이가 어떤 추가적인 매출액의 상승을 낳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매출액에 대한 상승을 통해서 얻은 금액으로 본격적으로 내가 설비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장비주로서 동아일텍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점인 거고, 그리고 일단은 동아일텍을 보기 전에는 항상 이제 선익 시스템을 먼저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말을 했었죠. 이제 따지고 보면 LG 디스플레이랑 동아일텍 관계보다는 LG랑 선익 시스템에 대한 관계가 더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피도판트가 이제 뭐 그런 이슈가 뭐 있지만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 전에 만약에 동아일텍이 직접적으로 주가가 오르게 되려면 어떤 순서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도펀트 얘기는 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도 있고 뭐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제외하고, 이런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서 그런 중시야로 인해서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뭐 조금만 말을 하자면, 결국에 애플의 혼합기가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이게 출시가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의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 소니가 공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소니의 마이크로 OLED에 대한 수율이 매우 낮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애플이 비전 프로에서 소니가 담당하는 비율이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애플 비전 프로의 새로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회사가 어떤 BOE랑 시야가 있었죠. 근데 이제 BOE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인 기술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패널을 공급하더라도 물량이 적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 부각되고 있는 회사가 중국의 시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 시스템 같은 경우랑 시야의 관계를 따져보자면, 선 시스템이 이런 시야의 마이크로 LED를 이제 납품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아에게 이제 올레도스 양상용 증착기 공급을 이제 작년에 계약을 했었고, 또 이제 이런 계약이 끝나는 게 5월 6일까지다 보고, 또 이제 작년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서도 시아와 295억 원의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계약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애플에 대한 비전 프로가 OLED 공급사가 중시하다 보니까 중시야와 선의 시스템의 관계가 있다 보니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뛰었다라고 하기도 조금 뭐하죠. 뛰었다가 눌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선 시스템이 정말 이제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넓혀질 이제 OLED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나 BOE한테 OLED 증착기기를 납품할 건지 안 납품할 건지를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BOE 같은 경우는 선 시스템의 증착기기를 받게 되려면 LG 디스플레이 승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가성비적인 선 시스템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무조건적인 이슈가 무조건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선시대 가성비 같은 거
발주 시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많은 영상에서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틀로 보자면 이제 저점이 12,800원, 12,700원인데 한 18,000원 부근에서 고점인 이제 한 45,000원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한 37,000원 정도, 38,000원 이런 부근이 있고 이 부근 안에서 이런 박스권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살짝 눌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지평선에 대한 지평선과 이제 120평선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반등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선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증착기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은 그 이슈에 힘이어서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 부근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 고점 부근들을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더 힘이 좋다라고 하면은 37,000원, 38,000원 부근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얘가 뭐 여기를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중간적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과 저항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지켜줘야 될 부분들은 이제 25,000원, 24,000원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현재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하락을 했을 때는 24,000원 부분들을 조금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 잘 지켜줬을 때 여기서 다시 반등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조금 봐줘 이 정도면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23,000원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23,000원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했을 때는 그때 상황에서 이제 플랜 B를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기 추세라고 볼 수 있는 20평선이 하방으로 향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추세선이 60평선이 상승하고 있고 120평선과 골든크로스로 났다 보니까는 어떤 중기적인 추세로서는 이제 상승의 힘이 조금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의 시나리오보다는 약간 상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해보는 좋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상방의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만약 여기서 눌렸을 때 뭐 이런 25,000원 부분들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예정이고 또 선 시스템에 대한 좋은 이슈가 있는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 시스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